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셨고요. 네. 네.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주말에도? 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씨죠. 예, 그렇죠. 아주 네. 좋습니다. 어떻게 자외선은 어떻게 차단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잘해야죠. 워낙 이제 자외선 같은 거 많이 또 세게 되니까. 그런 걸 안 바르는 체질이야. 형님요? 대충 발라버려. 그래서 이렇게 검정잡하잖아. 자, 자외선 관리 뭐 꼼꼼하게 네. 하는 게 피부과 의사들이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그 자외선 차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잘 발라서 오래오래 좋은 피부 유지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증시 지난주부터 좀 정리 한번 하고 가나요? 예, 지난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 3대 지수 마지막에 반등을 좀 해서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았고요. 아마존이 좀 많이 올랐고 테슬라 조금 올랐습니다. 아마존 한 3% 올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주간으로 보더라도 다우가 0.23, 나스닥 0.42, S&P 0.10 하락한 거니까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5주 연속 상승 후에 조정을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5주 연속 상승 후에 한 주간 빠진 건데 폭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소폭 조정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그 전에 급등한 후에 3주 연속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변동성이 줄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좀 이따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등락이 있었는데 은행 섹터는 좀 상승을 했었고요. 일주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던 전기차나 IT 쪽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칠레에서 리튬 국유화 발표했죠. 그래서 칠레 그 리튬 관련된 관련주들이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칠레에서 국유화 국유화를 발표했는데 했어요. 네. 국유한다고 했는데 칠레 네. 관련주도 빠졌어요. 그 기존에 개발하고 있던 건 뭐 어떻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계속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개발된 뭐 여러 네. 자원들에 대해서 국유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0.73% 코스피 빠졌고요. 코스닥은 네. 1.91% 빠졌는데 목요일도 크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는 1% 하락, 코스닥은 3.87%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 수거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7,900억 정도 순매수이거든요. 개인들도 3,800억 순매수인데 기관이 1조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연기금 전체적으로 다 팔았고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기존의 강세 종목들이 매물을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 코스닥의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 6,440억 순매도, 기관들이 6,790억 순매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4주 상승 후에 조정 하락인데 한 1% 하락한 거고요. 코스닥은 5주 상승 후에 하락한 건데 하락폭이 좀 깊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것은 코스피는 의약품, 화학, 섬유 의복이었고요. 코스닥은 제약, 콘텐츠, 방송, IT 소프트웨어 이런 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어디가 많이 빠진 제조업체보다는 제약바이오하고 미국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좋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고 지난주에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게임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빠졌고 유통이나 게임이 들어간 것은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네.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S&P 500의 약 50%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에요? 예, 쟁쟁한 기업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다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연동하는 시장이 되겠죠. 중간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그리고 28일 날은 미국 PC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뭐 이걸 떠나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아웃 데이고요, 직관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 현대차가 25일 날 있고요, 26일 날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삼성전기, 기아, LG 에너솔루션, 27일 날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SDI, 포스코. 거의 대부분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다 있습니다. 슈퍼위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또 시총이 높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그냥 연동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 시황 전망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면요. 미국의 경기 지표 그리고 향후에 얕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연준에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록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베이지북 공개에서도 미국은 경기 정체로 들어가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는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지표들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추가 상승에 대한 제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세린 메이레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여기서 쉽게 꺾이지 않고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가 박스권 상단에 있거든요. 이건 이제 5월의 기준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FOMC 회의 전주입니다. 그래서 관망 문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연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다우의 주봉입니다. 지금 요 박스는 올해 1월서부터 해놓은 거예요. 올해 1월에부터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지금 다우는 요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S&P 500입니다. S&P 500은 올랐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해서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죠. 그리고 나스닥도 좀 올랐다가 약간 빠졌다가 상단 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떤 쪽은 좀 여기서 이거 돌파만 하면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떤 쪽은 지금 경기 지표나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에 FOMC 회의 끝나고 맞고 5월과 내려온다. 6월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지금 3주간 나스닥이 옆으로 행보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좀처럼 위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 주춤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 6월에 2,500포인트 붕괴 후에 10개월 만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먼저 차트 미국 걸 봤기 때문에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코스피의 주봉이거든요. 이게 1월입니다. 여기가 1월이거든요. 이 지금 올랐다가 약간 내려왔다가 보면은 미국보다는 좀 세죠. 그래서 이걸 좀 돌파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그래서 코스피는 그거보다 좀 더 센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당연히 뭐 훨씬 세겠죠. 코스닥은 이렇죠. 지금 이게 1월입니다. 코스닥은요. 1월 첫 시작부터 9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9주까지 상승하고 3월 첫째 주에 한 번 하락하고 5주 연속 상승하고 지난주 한 주 하락한 거라서 엄청나게 지금 상대적으로 센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급등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미국은 지금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서 지금 방향성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장은 돌파 후에 2,500포인트를 지지하느냐 그런 상황이 좀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 거기서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 지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2,500포인트 지지를 만약에 미국이 좀 빠진다 그러면 한번 좀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코스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주 연속 후에 3월 첫 주 하락. 그러니까 올해 전체가요 2주뿐이 하락을 안 했어요. 그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경우에 예, 네. 경계 심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매크로로 볼 때 강하게 시장이 더 올라갈 만한 또는 내려갈 만한 호황제가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주에는 뭐 거의 대부분의 빅테크들이나 아니면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에 따라서 좀 이제 시장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크게 시장이 방향성 잡기보다는 이제 종목 장세 계속 이뤄질 것이다. 뭐 최근에도 계속 그랬지만 이번 주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보통 많이 했는데 우리 시장에는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의도 전체적으로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중국 관련 정치 리스크.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는 우려로 지금 작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시장도 시장이지만 대중국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리오프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로의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없다면 큰 움직임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려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종목별로는 좀 급락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좀 보수적으로 이번 주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까 보니까 우리 공 기자님도 이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을 몇 가지 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반도체 AI 등 대중 투자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거다라는 블룸버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왜 5월 얘기를 하냐면 G7 정상회의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옐런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민감 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반도체 굴기로 인해서 서로 패권 경쟁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의 투자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더 강화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G7 회의에서 대러 수출 전면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가능성이 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워딩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회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좀 부정적인 건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출 금지해놓고 대부분은 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반대로 대부분 수출 금지를 한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러 수출 또는 경제적인 제재 수위를 좀 논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와서 네. 정치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노이즈로 작용할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칠레 정부에서 리튬 산업 국유화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 1위의 매장 국가이죠. 그래서 중남미의 중남미 국가들이 리튬 통제권을 강화하는 이런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더 길게 이쪽 내용들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 내용 좀 더 읽어봐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미국의 리튬 사업과 관련된 주가들은 많이 빠졌어요. 지난 금요일 날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칠레 ETF도 빠졌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요. 근데 거기에 또 더불어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이거 주가 측면이고요. 고민을 하면서 이 기사를 많이 읽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칠레 리튬의 그 재련을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보도들이요. 그래서 중국은 크게 영향 없을 것이다. 이미 계약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 소위 그 2차 전지의 소재 관련한 소재의 그 밑들에 들어가는 원재료 관련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이제 바야흐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광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이 될지 또 어떤 우리가 칠레나 아니면 뭐 호주나 이런 쪽에 어떤 계약이 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호액자에 따라서 아마도 주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 한 줄의 내용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화력 발전 탄소 배출 첫 규제가 나왔다라는 내용들의 뉴욕타임즈 뉴스인데요.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 배출을 2040년 제로로 만들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발전 사업자들은 보조금을 좀 받으면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사의 마지막에 뉴스는 뭐냐면은 IRA와 탄소 배출 강화로 인해서 재생 에너지는 다시 한번 성장의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주가가 좀 움직였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피치 신평사 피치에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요. 반도체 영업적자가 9조 정도 전망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됨으로써 삼성전자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해 2023년 메모리 수출은 35에서 40%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연내 이제 반도체 부분 영업적자가 9조 전망한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재고는 연내 소진될 전망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빨간 글씨로 써놓은 내용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워딩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순환 사업을 영위하며 삼성전자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경기 순환 사업을 영위하며 자본 집약적인 부문에 노출되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신용 등급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이클링 산업에서만 전지한 거지 않습니까? 그 외에 성장적인 부분은 성장성에 대해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사이클 좋을 때 좋아지고 안 좋을 때 안 좋아지는 그런 걸로는 신용등급 못 높여준다 이런 거예요? 네, 뭐 그런 의미로 좀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이렇게까지 안 좋고 또 회복하면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이런 부분들만 지금 반복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피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좋은 쪽의 뉴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재작년 가을에 이 트렌드포스에서 이 반도체 관련돼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해놓으면서 그 이후에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장보다 먼저 고점을 찍었습니다. 시장은 2021년 6월에 고점을 찍었는데 삼성전자는 2월에 고점을 찍었죠. 2월, 3월 봄에 찍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가을서부터 계속해서 안 좋았는데요. 이 트렌드포스발 블룸버그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트렌드포스에서. 실제 내용들은 전망치 수치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디램은 사실 아까 이 얘기 하시는 것 같던데 디램은 중국이 많이 못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점유율이 약 62%에서 61%로 좀 내려갔다가 올해는 한 64%로 회복되는 조금 더 회복되는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낸드는 2021년 47%였다가 작년에 33%, 올해는 한 43%로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중국의 낸드 점유율이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나 할 정도예요. 2021년도에 4%였는데 2022년도에 31%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의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2025년 되면 18%까지 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무진 노력을 하지만 미국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계 반도체 점유율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트렌드포스에서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보면은 다소 중장기적인 좀 부정적인 뉴스이기도 하고 올해 한 1년으로 봐서는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라 두 가지가 지난 주말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뉴스는 사우디 네옴시티 있잖아요. 요 네옴시티 설명회를 3분기 중에 서울에서 개최하겠다. 누가 얘기했냐?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3분기 중에 개최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동이나 아시안 국가들과 협력 강해서 실질적으로 수주 성과가 되도록 지원하겠다. 그래서 요 개최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그 사우디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거죠? 예. 설마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 아니요. 아니고. 예.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이제 뉴스 보도로 말았는데요. 이거는 뉴스보다 유인투자증권 그 한명화면이 이렇게 올린 건데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좀 가져왔고요. 뭐예요? 미시건 상원에서 중국 업체 고시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난해 10월에 미시건주의 배터리 소재 공장 건설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저거 저도 봤어요. 네, 미시건 상원에서 1.7억 달러의 공장 건설 보조금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논란 중이긴 해요. 그러나 미시건주와 에너지부는 찬성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왜? 24억 달러의 투자를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니까 미시건주 입장에서는 찬성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전체적 행정부에서는 좀 그러니까 저런 게 문제라는 거죠. 네. 법 취지는 네. 저게 아니잖아요. IRA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 스닝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컬 뉴스여서 지금 제가 그 로컬 그거는 따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 원래 그 CATL하고 포드하고 합작 공장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테슬라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지금 이게 되겠냐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되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 이 첫 스타트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관련 업종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뉴스여서 이거 좀 가져왔습니다. 네. 차이나 고션입니다. 고션. 네. 고시원 아니고요. 고션. GOTION. 아니 그 눈물이 나 지금 자기 옆에. 눈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래? 네, 지금 좀 약 효과입니다. 이거. 약 효과요? 네. 어.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뭐 이슈들까지 이렇게 좀 정리해 보고요. 네.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